이것이 승부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3경기입니다.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가 정관장 황진단 이진영, 박진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스코어 한 점 앞서 나가는 셀트리온인데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의 출발이 좋고요. 네. 지금 장고대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두 판 다 끝내기가 네. 중요하고요. 자, 먼저 이어지는 4국입니다. 셀트리온 이원도, 정관장 황진당 진시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참 오랜만의 대결이고 또 다 동갑내기예요. 네. 2008년에 만난 바가 있는데 그때 딱 두 선수가 20살이 됐을 때 만났거든요. 네. 결과는 반집 승부였어요. 오랜만에 대결을 해서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좀 반집 미세한 승부가 나오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고 싶기도 일단은 한데요. 굉장히 좀 두 기사 흥미가 있는 기사들이라 네. 오래 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라운드 3경기 1, 2진영 크로스의 맞대결이었죠. 정관장 황진단 이동훈 주장 그리고 셀트리온 조한승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뭐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흙이 막아서 끝내기로 했고 네. 이곳을 늘어서 두는 건 당연하죠. 이곳에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여기를 지킨 형태가 됐네요. 역시 1분 초읽기와 40초 초읽기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확실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들죠. 1분이요.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더 된 느낌이네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판으로 했을 때 흙이 쉬운 65집이 나고요. 자, 100집입니다. 100이 여기가요. 7, 10, 12. 예순 한 집 정도. 그러면 지금 따낸 게 흙이 하나 많죠? 지금 여기를 하나 따내서 똑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 100이 조금 우세한 바둑인가요? 지금 흙들 차례인데 이거는 일곱, 여덟. 100이 약간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반면 4집 차이에서 흙이 넉집의 선수였군요. 차례였거든요. 네, 네, 100이 우세합니다. 크게 변수가 일어날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100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뭐 곳곳에 빈 공간은 많이 보이는데 공배에 가까운 자리들인가요? 뭐 공배는 아니어도요. 그냥 크게 사고 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100이 이제 여기는 당연히 굴복을 시켜야죠. 네, 빨리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안 하게 되면 굴복이 안 되는 순간에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100이 또 팩감도 여유가 있고 네. 여기를 뭐 마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어도 지금 상황에서 별 것이 없고요. 뭐 끝내기 하나 하고 따내고 끝내기 네, 하나 하고 그러면- 따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지는 거예요. 지금은 덤이 안 나와요.
이동훈 선수가 잘 마무리를 했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가 이제 뭔가 정리가 그 처음에 제가 이 바둑을 일부 끝에서 봤을 때보다 잘 된 것 같아요. 정리 자체가. 백이요. 네. 이런 자리도 사실 이 끊어 잡으면서 여기를 제가 그렇게 큰 집을 보지 않았는데 입구서 여기 뭐 집만 벌써 7집에 여기도 불어났고요. 중앙도 약간 두텁게 되면서 불어날 공간이 생겼고 흙은 그 상황에서 이런 데 맞고서 큰 자리를 두긴 했으나 예. 조금 지금 상황은 덤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항복을 선언하네요. 네.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두터운 부분이 백이 더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네. 예, 차이가 약간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던 주한승 선수고요. 대국이 끝난 이후에 수담을 나누는 두 기사인데요. 이 대국도 승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 2시간 참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한수 구단인데요. 오늘은 상대팀 주장인 이동구단한테 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맞춤 오더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또- 통했네요. 이동구단이 아주 적절하게 지금 2시간짜리 나와서 팀의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2연패 후 4연승을 달려나가는 이동훈 선수입니다. 이렇게 10라운드 3경기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명전이다 보니까 이 바둑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네, 뭐 지금 오늘의 오더는 그 4국과 5국은 진짜 예측 불허예요. 뭐 어떤 선수가 이겨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아서 그냥 한 1승 1패 정도의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 장고대국 2국이죠. 2국은 이창호 구단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명전도 두 판이었는데 3지명전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4국과 5국에서 승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바둑이 또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큰 그림 그려지는 바둑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서로 이제 초반에는 기세 좋게 흙은 아래쪽의 모양을 키우고 있고 백은 뭐 아래쪽을 뭐 키워봐라 위쪽을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가 비어 있긴 하지만 백이 약간 더 모양이 커서 더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곳에서 흙이 타개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흙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을 한 번 더 기세 좋게 밀어가느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멈추고 이 백진으로 뛰어 들어가느냐의 판단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백이 밀어가면요. 한 번 더 밀어두고 그때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밀어두게 되면 백이 뭐 젖힐 수도 있고 뭐 늘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봐서
이제 여길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늘어주게 되면 자체로 득을 받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돼요. 뭔가 백돌이 여기 오긴 했어도 양쪽의 벌림, 이곳과 이곳이 남아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백쪽에서 공격하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갔을 때 백이 젖혀가면 계속 둬야 되죠. 아,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두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다음에 백의 자세도 좋고요. 백이 젖혀가면 계속 둬야 됩니다. 네. 바짝 다가가네요. 글쎄요. 협공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협공이죠. 이 협공을 당했을 때 그렇게 뭐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 흙의 이곳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백이 이곳에 머리가 나와 있고 흙은 모양을 키우던 중인데 돌이 이곳으로 와버리면 당연히 흙의 입장에서는 이 방면으로 오기는 이미 힘들어졌어요. 이곳의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네, 백이 뭐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는 늦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짝 가야 되고요. 뛰어나갈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가서 이곳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는 것과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것, 예. 두 가지를 보면서 행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왔고요. 뛰어나가겠네요. 붙여갈 수는 있겠죠. 예, 뛰어나가. 예. 네, 상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국도 바로 종국이 됐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죠. 삼지명전으로 만난 두 선수 상대 전적도 3대3으로 팽팽했습니다. 한상훈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만남. 과연 연패를 탈출하는 기사는 누구일까요? 장고대국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고대국에서 이제 정관장 입장에서는 2승으로 가져가느냐, 1승 1패가 되는 거냐는 사실 오늘 팀 승부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양 팀의 주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1대1. 삼지명전의 승자는 네, 정관장 네. 황진단의 이창호 선수였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최근에는 뭐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딱 진짜 중요한 판에서 팀의 귀중한 승리를 안깁니다. 네. 자, 3연패를 끝낸 이창호 선수. 딱 이겨야 될 때 승리가 나와줬어요. 이와 동시에 팀에 아주 귀중한 1승을 선사해주고요. 자, 이로써 역전에 성공하는 정관장 황진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4국, 이 오지명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곧 5국도 돌입이 될 텐데요. 네, 최정구단과 이춘규 선수의 대국이 기다리고 있죠. 자, 붙여 나갔습니다. 서로 좀 독특하게 행마했고요. 한 칸이 보통이지만 뭐 날일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날일자로 행마를 하자 백도 이제 흙이 돌을 이거는 좀 이제 백한테 기대해 온 거거든요. 백도 흑돌에 기대했어요.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고 젖히니까 젖혀서 흐름을 구했는데요. 네, 누가 더 편하게 기대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이제 기세를 탔네요. 계속 기대해야겠네요. 뭐 여기서 밀어가지 않고 뭔가 공격을 하기에는 네. 이 백돌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하나 정도는 밀어져 있어야 돼요. 받으면 그때 가는 거죠. 근데 뭔가 여기 나중에 단수당하고 귀의 실리를 뺏기는 부담감은 좀 있는데요.
여기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걸 좀 각오한 거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원도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초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뒀을 때 이거 받아주느냐죠. 안 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를 하나 물어볼 수 있고요. 이어주면요. 귀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아예 귀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 뭐 두 점머리 두드리는 것 자체는 좋은 자리긴 하지만 귀에 실리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두긴 좀 어렵고요. 흙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이 두 점머리를 감수하는 대신에 중앙을 살려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 거죠. 7, 8, 밀어가야 돼요. 네. 밀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시영 선수의 선택이죠. 근데 그냥 늘어주는 거는 뭔가 좀 다음에 이 자리 당해서 물론 기가 남아 있지만 약간 타이밍이 글쎄요. 흙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백도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단수 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백이 돌이 오는 곳에 흙이 여기가 그러니까 이상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여기서 어렵습니다. 두 점머리를 아예 두드리는 것도 있나요? 네. 선택이 망설이고 많은데요. 있는데 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이제 최정 선수와 이춘규 선수의 바둑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자, 윤찬희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된 이춘규 선수. 지난 4라운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요. 자, 셀트리온의 최정 선수. 자, 리그에 적응하면서 3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최근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네. 자, 이춘규 선수 퓨처스 리그에서는 4승 4패, 그리고 올 시즌 처음 등판에서는 1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 전반기를 4승 3패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리그에서 3연승 중이에요. 네. 뭐 리그에서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10경기가 깔끔한데요. 10전 전승. 오청원배를 제패하고 돌아왔죠. 더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그 세계 여자 바둑계는 무대가 좁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여자 기사라는 말 대신 프로 기사로서 이번 바둑리그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정 선수가 랭킹이 8계단 올라서 17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랭킹이 뭐 계속 뭐 한동안은 약간은 조금 멈춰 있었죠. 뭐 20위권에서. 근데 이제 이번 12월 발표된 랭킹에서 드디어 이제 20위권 안쪽으로 들어가서 1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더 궁금한 장면입니다. 진짜 이런 기세라면 탑10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목표한 바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상대 전적은 이춘규 선수가 2전 전승이에요. 네, 그 7년 전에 한번 대국을 했고 또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대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춘규 선수가 모두 이겼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최정 구단이 뭐 한 6, 7년 전이니까요. 이제 입단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량 자체가 조금은 약했을 때죠. 지금은 오히려 이춘규 선수가 지금 랭킹 차이도 68이거든요. 랭킹 네. 차이도 많이 나고요. 오히려 좀 도전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반에 대한 연구를 이춘규 선수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전부터 이춘규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초반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요. 기풍은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뭐 아마 리그에 있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도 이춘규 선수만큼 실리적인 기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
이창석 선수 정도? 예. 네. 예, 이창석 선수 정도? 예, 잘 안 떠올라요. 그만큼 실리적이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이 선수에게 좀 한 판 이기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만만치 느낌을 않습니다. 주거든요. 예, 만만치 않아요. 최정 구단이 그 랭킹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부분은 관문이 있나요? 지금은 이미 그 정상급 기사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랭킹 한 50위권에서 한 80위권의 선수들, 이 남자 선수들을 상대로 뭔가 굉장히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 랭킹대 선수들이 한 판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선수들한테 뭔가 그 랭킹이 높은 선수의 그 무게감 이런 것을 보여줘야 랭킹이 올라갈 것 같고 지금은 확실히 좀 이 선수들한테 완벽하게 뭐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뭐 이런 선수들 실력이 굉장한 거고요. 네. 뭐 최정 선수에게도 이번 바둑리그 시즌이 도전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네. 자, 앞서 그 기풍을 들은 대로라면 정반대의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그렇죠. 최정 구단은 실리 쪽보다는 좀 중앙 위주로 두는 균형 잡힌 바둑을 좋아합니다. 물론 실리를 기본적으로 뭐 좋아하지만 그래도 중앙을 굉장히 중시하는 바둑을 두니까요. 오늘 바둑은 아마 지금 포석 자체도 약간 그렇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사실 오래된 전적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상대 전적 무시 못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대성이 있는 게임이라서 이제 이춘규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내가 최정 구단한테 두 판 이긴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우위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좀 자신감은 가지고 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된 전적이라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럴 것 같고요. 고민이 길어지는군요. 네, 여기를 진짜 이렇게 뒀으니까요. 백은 거의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흑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거를 이제 걸치는 건데요. 받아주면 조금 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 괜찮은데요. 백이 받아주지 않죠. 백이 뭐 이런 자리를 압박을 해서 보통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평온하게 갈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백이 먼저 두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싫은 거고요. 지금처럼 여기를 단수치고 늘게 되면 이 변화 자체, 이 초반의 그림 자체는 흑이 전혀 나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걸쳤을 때 백이 이곳으로 압박하지 않고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늘고 이것과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 그림은 흑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춘규 선수의 스타일이죠. 네. 아주 정말 단단하게 실리를 차지하고 뭐 타계나 뭐 이런 것에 승부를 거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여기를 걸쳤는데요. 보통 예전 같았으면 그냥 단순히 받죠. 근데 지금도 물론 받아주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그냥 여기를 또 협공을 해서 좀 급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춘규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날일자를 두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적중률 한 50% 되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박진솔 선수의 다음 수를 많이 네. 맞추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판도 자신이 있긴 한데 날짜 두면 여기를 둔다고 하면 최정 구단도 한 칸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음 수까지. 네, 그렇다면 굳이 여기를 아니네요. 오늘 안 되겠는데. 오히려 우하 쪽을 먼저 두어갔고요. 굉장히 뭐 이수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사실 다가오면 여기를 두는 이런 포석 진행도 조금 두어지긴 했어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지금 그렇게 두네요. 이제 요 유행이 있었는데 살짝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바둑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교환 자체로 뭔가 좀 백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에 흑이 2한 점, 100한 점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교환을 해둔 느낌이고요. 이곳은
교환이 아예 없다면 흙이 한 2칸 정도로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네. 예. 이제 계속 모양을 키우게 되면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고요. 근데 뭔가 이 교환이 돼 있으니까 흙도 지금 당장 키우고 싶은 느낌이 안 들기도 해요. 교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좀 보게 될까요? 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3을 들어가는 것, 뭐 날일자로 두는 것. 네, 뭐 이곳과 이곳 다음에는 여기 키워가는 것. 네.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이 가장 무난합니다. 네. 과연 최정 선수는 다음 수를 어디로 둘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정 선수가 오청원배 우승과 동시에 올해 상금이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전체 3위예요. 진짜 뭐 상금도 그렇고요. 예, 보여주는 포스가 진짜 올해는 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뭐 작년, 재작년도 대단했지만 네. 올해가 특히 더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뭔가 바둑도 바둑이지만 좀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인터뷰에서도 좀 느껴지고요. 네, 그러니까 승부를 좀 초월한 그런 바둑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정상권 이렇게 탑 기사들 자체가 그 저렇게 승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네. 승부를 즐기는 것은 사실 좀 토너먼트 무대를 좀 떠나야 즐길 수 있는 약간 네. 근데 떠나도 바둑판 앞에 앉으면 안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완전히 승부할 때보다는 네. 조금 덜 하긴 해요. 근데 최정구단 위치에서 사실 저러기 쉽지 않아요. 3-3을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것을 맞고서 2단 젖혀서 귀의 실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것도 못 맞히면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상황에서는 거의 2단 저침으로. 당연한 느낌이 들고요. 특히 실리를 좋아하는 이춘규 선수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백의 이 변의 진출 이곳으로 이제 빠져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흙의 모양 자체를 더 이상 키우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 변의 모양도 키우기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실리를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여기 밀어가는 것. 이게 좋은 자리예요. 근데 스타일은 안 맞아요. 이충기 선수의 스타일하고는. 오늘 안 되겠네요. 오늘 안 되겠어요. 오늘 안 되겠어요. 반대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안 되겠어요. 상변을 의식하네요. 변했나요? 이충기 선수가? 이거는 여기를 밀어가는 이유가 가장 강한 겁니다. 이거를 좀 빨리 이거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거 2점을 잡으면 충격인데요. 이렇게 두진 않겠죠. 예. 얘기해 주신 대로 실리라고 했다면 반대쪽을 막고 2단 젖히는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선택은 실리보다는 좀 두터움, 세력을 키워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모양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항상 좋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역으로 차지하면서 모양을 키우는 모습이니까요. 예, 굉장히 자세 자체는 백이 훌륭하죠. 이 자리를 너무 밀고 싶었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흙도 사실 그 다음에 이 한 칸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보통은 두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 부담은 조금 있어요. 여기서 물론 젖혀가는 것과 느는 것이 있겠지만 보통 는다고 보면 밀고 둘 때 뭐 끊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백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갈 가능성도 있고요. 흙 모양도 커지긴 하지만 네. 백도 모양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들어갔고요. 이 자리는 허용하겠네요. 이거는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지 않으면 이 자리가 워낙 아파서 이 5점이 살아오기도 힘들고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요. 예, 받아줘야 됩니다. 낮게 받았어요.
이제 높게 받으면 이곳이 들어왔을 때도 약간 차이가 있고 끝내기로 봤을 때도 한 칸 뛰어 들어오면 두 칸 있을 때는 다음에 뭔가 이렇게 눈목자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네. 지금은 한 칸 들어와도 이제 약간 삼선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확실히 득인데요. 대신에 이제 이런 곳을 당하고 뭔가 활용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정 구단이 오히려 위쪽의 활용은 큰 득이 없다. 실리적으로 좋습니다. 서로 중앙과 실리를 맞바꿈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자, 팔짱을 끼는 이춘규 선수, 물 한 모금 마시는 최정 선수입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과 셀트리온의 10라운드 3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현재 정관장 황진단이 2대1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4국과 5국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아직 백이 착수를 안 했죠. 일단은 이곳에 가장 먼저 눈이 갈 것 같아요. 뭔가 공격을 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볼 것 같은데요. 공격은 모자 아닌가요? 네, 가야 되는데 이제 흙도 양쪽에 벌릴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벌리면 이런 곳이 좀 신경 쓰여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곳을 먼저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음에 한 칸이나 붙이는 것을 보면서 이 급소를 차지하는 거죠. 백이 뭔가 위쪽으로 받아주게 되면 흙이 이곳이나 이곳을 전개해서 어느 정도는 괜찮게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자를 씌워가면 아마 이 날일자로 둘 겁니다. 최정 구단 눈 감고 뭔가 좀 생각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네요. 네. 최근 좀 명상을 자주 한다고 했는데 대국 도중에도 그럴 때가 있네요. 이제 눈을 감으면 굉장히 좀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바둑판은 뭐 딱 머릿속에 떠오르니까요. 조금 편하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씌워갔고요. 시원하게 씌워갔어요. 오늘 이춘규 선수답지 않은데요. 초반이요. 굉장히 좀 호쾌하게 국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일자를 뒀을 때 그냥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데 붙여서 일단 여기를 흙이 어떻게 두는지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찝을 건지 젖힐 건지 이거를 물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곳에 두는 방향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늘죠. 늘게 되면 근데 젖히고 둘 때 이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들어요. 이래서 두 점에 대한 압박이 확실히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둘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붙였을 때가 흙도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는 건데 붙였을 때 어렵다면 이것조차도 다시 생각해 지금 봄직한 상황입니다. 방향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까요?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는 어디인지 굉장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아예 두지 않는다면 이런 식이겠죠. 이것도 물론 두텁기는 한데요. 네. 상변 흙 한 점이 괜찮을까요? 예. 근데 이 자리가 워낙 두터워서 막상 백이 다음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을 좀 심하게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기 와 있으면 이런 식의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석점도 좀 넓거든요. 그러면 백이 두긴 둬야 되는데 이 한 칸은 너무 좁고요. 붙였을 때 이미 좁아요. 그리고 날일자를 가는 두 칸으로 가는 거는 위로 밀어 올렸을 때 다음에 붙여나가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간격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거 사실 밀었을 때 쉽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아예 그냥 손을 돌려서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가 한 칸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이 여기 아니면 이곳 아닙니까? 근데 뭔가 나가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급소도 남아 있고 실전에서는 두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요. 그 선택 자체도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아서 초반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곳을 대비하기 위한 명상이었던 것 같네요. 기사들이 이제 그 명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게 굉장히 좀 좋긴 해요. 예, 마음을 좀 가다듬는 의미에서 뭐 단전 호흡이나 뭐 이런 것도 예전에 하는 기사들 좀 있었죠. 근데 최정구단은 그 구기 종목을 좀 좋아하죠. 예, 평소에. 예. 네. 공으로 하는 걸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활달한 편이죠. 네. 최정구단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농구 동호회 같은 데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스케줄만 하더라도 바쁠 근데 텐데. 요즘에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이게 진짜 이렇게 유명한 기사가요. 예. 저도 사실 들었다가 얼마 못하고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자, 이제 최정 선수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바로 움직여갈지 아니면 멀리서부터 진행을 할지. 네, 여기서 이제 AI 다음 수 예상은 역시 날일자거든요. 근데 날일자 할 때 이렇게 붙이라고 하네요. 이게 참고도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 순간에 이렇게 두라고 그러네요. 이 교환 자체를 약간 득이라고 보고 있나요? 아, 지금 날일자요. 반대 날일자예요. 네, 반대로 날일자 두면 이거는 거의 길이 정해졌어요. 여기 두면 백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흑이 갔을 때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거는 뭐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아래쪽으로 얼만큼 가느냐, 뭐 처진 날일자, 처진 뭐 눈목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뭐 알기 쉽게 뭐 이렇게 가느냐, 그런 정도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다가가서 안형을 빼앗아야 하는군요. 네, 일단 가야 돼요. 저기는 뭐 기사라면 누구나 그냥 아래쪽으로 향할 겁니다. 아, 이거 뭐 안 되겠네요. 오늘은 정말 오늘 우주류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안 되겠어요. 오늘. 도저히 이춘규 선수의 다음 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도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아, 굉장히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바둑 자체를 이춘규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근데 그 날일자가 워낙 좋아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흑이 날일자 가는 거 원래 좋은 자리였죠. 그때 이제 AI 예측은 붙이거나 계속 뭔가 흑 두 점에 대한 압박을 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역시 백의 이런 붙임도 계속 공격적으로 뭔가를 운영을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둘 때 여기 둔 거예요. 물론 좋은 자리긴 하죠. 근데 당장 뭐 흑 석점에 대한 압박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흑이 이 좋은 자리 차지한 거예요. 셋, 넷, 다섯. 이 진행은 그래도 일곱, 흑이 여덟, 뭐 아홉,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번 남았습니다. 예. 초읽기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변 쪽에서 털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뭐 귀는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막으면 하나 올라오고 젖혀서 살게 되면 큰 문제 없고요. 이제 이곳에 끊는 약점이 약간 신경 쓰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날일자가 와 있을 때는 여기를 막는 건지 아니면 셋, 이 배석하고 상관없이 한다면 이곳을 늘어서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아홉, 마무리를 짓는 건지 예, 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를 뒀어요 중앙 또. 쪽으로 놀러 갔어요. 와, 오늘 바둑 진짜 엄청나게 덥게 두는데요. 이 평소에 본인의 스타일보다는 확실히 좀 실리적이지 않고 두터워요. 이것은 초, 하나, 둘, 어떻게 보면 최정 구단의 맞춤 다섯,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서두에 극단적인 실리파라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춘규 선수하고 실전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긴 했는데 그래도 기풍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네, 우선 방향 선택에 있어서 이제 그래프를 아무래도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도 100이 잘 나오는 점수네요. 네. 뭐 여기를 압박을 했으니까 당연히 젖혀가는 것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예, 이건 필요한 수죠. 셋, 근데 넷, 이제 이으면 막는 것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일곱, 100은 이제 밀고 들어갈 겁니다. 이 선으로. 이곳이 밀고 들어가져 있어야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흑도 바로 끊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두텁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반 전투에서 최정 구단의 펀치를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최정 구단이 초, 하나, 그 둘, 셋, 끝내기 승부 네. 다섯, 굉장히 좀 정교해졌거든요. 예전과 같은 그런 펀치보다는 오히려 그런 바둑이 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 운영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펀치만 지금 딱 방비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여기 상변을 밀었죠. 안 받아도 되는군요. 네, 밀었어요. 일단 이 자리는 이 한 점이 끊어 잡히면 워낙 아파요. 그래서 뭐 여기는 사실 지금 뭐 당장 손을 돌린다고 해도 잡히는 돌은 아니거든요. 버텨야 될 자리고요. 백도 이제 와서는 여기 계속 막고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둬야죠. 안 뒀으니까. 반발을 해야 돼요. 하나, 막으면 밀어서. 셋, 이 자리가 워낙 급소이기 때문에 네. 다섯, 흑도 위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곱, 반발을 해야 되고요. 이러면 백의 공격 흑의 타개가 될까요? 네, 막으면 위로 올라와서 이 자체는 모양은 굉장히 좋네요. 네. 글쎄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를 젖혀 있는 것이 약간 빠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밀었을 때 초, 하나, 받아주는 뭔가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정구단도 그냥 다섯, 여기를 젖혀 있지 말고 먼저 밀어서 이곳을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백이 일단은 여기를 안 받아주고 이곳 공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두터운 형태 올라오면 예, 이거는 백이 괜찮습니다. 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연히 올라와야 될 자리고요. 그 이유를 보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흑도 상변의 정리가 급할 텐데요. 그렇죠. 여기 뭐 두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가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어떤 자세가 괜찮을까요? 여기는 사실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둘,
뭐 이렇게 치받고서 두는 것도 있긴 한데요. 다섯, 여섯, 확실한 일곱, 안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예, 이렇게 젖히고 계속 뭔가 좀 중앙을 좀 밀림을 당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되죠. 근데 확실해요. 뭔가 여기 안형이 좋아서 네, 100도 당연히 맞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예상이 되죠. 이것도 사실 밀어가고 싶습니다. 갇혀서 살게 되는 건가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물론 이런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젖혀 나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것도 조금 악수고요. 아니면 젖히고 젖힐 때 아예 단수를 계속 치는 건 어떨까요? 끊어서. 이렇게요. 네. 예, 이거 받아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받아야 되는데요. 봉쇄를 안 당하긴 하지만 초, 이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이 자세가 조금 악수라서요. 이 중앙백 형태가 굉장히 두텁죠. 중기 선수가 체전 구단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 체전 구단이 그래도 초반을 두텁게 운영하는 기사들한테 약간 초반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지금도 몇 수 진행 안 됐는데 100이 많은 점수를 얻고 있어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여덟, 공룡산 변성배에서도 저홍희 선수하고 대결을 했을 때도 초반에 좀 밀렸어요. 흑번으로 체전 구단이 대국을 했는데요. 이 저홍희 선수가 굉장히 초반이 셉니다. 체전 구단도 이제 그 작년도 셌는데 올해 더 세다라는 그 국후의 느낌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초반에 밀렸어요. 그 두터움에 밀려버린 거죠. 근데 오늘 대국도 약간은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30초, 초반이 둘, 베개 두터움에 조금 끌려가는 듯한 다섯, 예, 그런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늘어서 받았고요. 백이 눌러갈 때 머리를 내미는 방법이 아니라면 안에서 살아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살아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30초, 역시 나오지 못한다면 조금 셋, 괴롭긴 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것도 진짜 뭔가 나오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차하면 진짜 들여다보고서라도 중앙으로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양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확실하게 살아있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백은 일단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있는 것은 조금 느슨해요. 아, 그래도 있네요. 이렇게, 천천히 가네요. 네, 진짜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네요. 지금 바둑 내용 자체가 진짜 두텁게 두네요. 이거는 근데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근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여기 버텨야죠. 이거는 당연히 젖혀가야 돼요. 약간 느슨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밀고 둬도 그냥 안에서 살면 그만이에요. 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두텁게 이었기 때문에 밀어서 교환은 하진 않겠죠. 아래쪽에서 이제 상변 방향으로 실리를 차지하면서 공격을 하겠지만, 근데 여기 밀어서 나오는 것이 남아 있다면 그 전체적인 공격 자체는 쉽지 않아요. 일단 뭔가 이렇게 되고 이곳을 흙이 차지하게 돼서는 약간 풀렸습니다. 셋, 넷, 이곳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말 자리예요. 좋은 예. 자리죠. 여덟, 글쎄요, 이런 것도 이제 교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득인지 예. 왜냐면 여기는 한 10집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거 젖혀간다고 하더라도 몇 집 안 불어나거든요. 근데 흙은 뭐 자연스럽게 늘어져서 변으로 나가는 자세가 훌륭하죠. 그래프 자체는 아직 또 100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예, 아까보단 줄었어요. 예, 지금은 30초. 눈에 띄게 하나, 좀 편해졌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역시 이제 실리로 돌아서나요? 돌아오네요. 자, 두터움은 얻을 만큼 얻었다 이걸까요? 네. 돌이 끊길 만한 자리가 한 군데도 없네요. 와, 진짜 와, 진짜 이렇게 두텁게 들 수도 있습니까? 30초. 하나, 둘, 네, 맞죠. 덮어갔고요. 글쎄요, 뭔가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백의 발전성이 이곳을 당해서 뭐 그렇게까지 있는 바둑이 아닙니다. 이거 뭐 그냥 기본적인 실리로 대항을 하는 건데요. 네. 한 15집, 뭐 10집, 그냥 뭐 한 지금 확정가 자체는 백도 한 40집 가까이 나 있는데요. 흙이 이곳에서 뻗어나왔기 때문에 한 석집 정도 냈고 이건 모양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괜찮죠. 예. 하나, 바둑은 잘 어울렸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를 들어갑니까? 글쎄요. 약간 방향 자체가 뭔가 위쪽까지 노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게 자칫하다 보면 여기를 깨는 상황에서 이곳이 통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깬 의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같이 깨는 형태라면 우변보다는 하변이 더 큰 건가요? 10초. 하나, 여기가 조금 더 클 것 같긴 한데 이춘규 선수는 다섯, 여기를 또 움직이다 보면 이곳을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물어봤고 이제 압박을 하죠. 이제는 이런 곳 들어왔을 때 흙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둬서 굉장히 강력하게 응수를 합니다. 네.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안 받아주죠. 무턱대고 네. 응수타진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글쎄요, 백이 그 다음이 하나, 둘, 좀 어렵습니다. 넷, 다섯. 일단 여기를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계속 안 두기도 좀 그렇고요. 아, 지금 상황에서 물어보네요. 이건 안 받아줘요. 그냥 쉽게는 안 받아줍니다. 네. 네, 이거는 반발을 해요. 이거 왜냐면 반발을 안 하게 되면 이거 교환 자체가 백이 약간 득봤어요. 그래서 반발이 뭐 지금 한 칸 뛰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오히려 한 칸이 좀 더 강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체적으로 귀에서 살지는 못하는 건가요? 들어가도 늘게 되면 여기가 막아져 있고 이 붙여져 있어야 뭐 한 패 정도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양쪽을 지금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살기는 좀 어렵죠. 왔을 때 흙이 조금만 뭐 두터워지거나 아니면 뭐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찝고서 여기 약점 보강한 다음에 귀로 들어가면 이거는 못 살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이 교환은 그렇게 여섯, 일곱, 여덟. 찬성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 지금 붙여갑니까? 지금도 찝어가는 건가요? 뭐 찝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장면에서는 그 백돌이 좀 무거워지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양쪽으로 다 몰려서. 하나, 그래서 둘, 셋, 넷, 무거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일단 이 자체는 뭐 큰 손해는 없어요. 그게 의중을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초읽기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받으면 막아서 이거는 뭐 자체로 패 정도는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곳은 두지 않으면 끼우고서 이렇게 해서 패를 할 수 있는 형태죠. 물론 네. 뭐 패를 한다고 해서 흑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찝는 수뿐인 건가요? 뭐 여기를 둔다면 저는 뭐 거의 일곱, 찝는 거 위에는 잘 보이진 않거든요. 자, 연속해서 사용을 하네요. 근데 이제 찝는 거 자체가 모양상으로 봤을 땐 여기를 나왔을 때 쉽지는 않죠. 막으면 당연히 단수 쳐서 쉽게 나오니까요. 찍고 나갈 때 한 칸 띄면 이런 식으로 또 끼우는 약점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괴롭네요. 단수 치고 두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 뚫는 것이 아프죠. 네. 여기 30초. 하나,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2번 남았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네요.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죠? 뭐 중앙으로 받는 것이라면 이렇게 받는 것은 모양이 뭔가 좀 당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할 때 뭐 네. 집어서 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근데 100도 30초. 이런 데를 또 끼우고서 나중에 찝어서 약간 패 비슷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형태긴 해요. 네. 그래서 실전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수는 살펴본 적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끼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모양은 위쪽으로 좋지만 그 맛을 완전히 다 봉쇄해버리는 수가 이 수입니다. 여전히 패 정도는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맞게 되면 이거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없는 형태로 되고 지금 바로 당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두네요. 둔 이상에는 해야 되는 건가요? 이 형태가 그냥은 못 살까요? 네, 여기는 뭐 그냥 살 수는 없는 형태고요. 이거 계속 두겠다는 얘기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을요. 이 한 점에 대한 그 넷, 움직임을 볼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일곱, 여덟, 계속 둔다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런 잘 안 떠올라요. 이렇게 두게 되면 살죠. 근데 참 하기 싫은 교환이라서 그냥 단순히 막으면 여기 찝어서 늘고 이 형태가 이제 패에 비슷하게 됩니다. 뭐 붙이게 되면 패 정도는 확실히 나중에 나는 자리죠. 근데 이제 실전과 같은 교환을 하게 되면 이어야 되고 둘, 막아요. 그러면 여기를 못 집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젖히고 줄 때 이건 공배가 비어 있어서 붙이게 되면 살아 있습니다. 네. 막으면 늘어서 비기네요. 비기죠. 반대로 맞게 되면 두 점으로 키워서 이거는 이제 비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 있습니다. 확실하게 살긴 했는데 글쎄요. 흑도 바로 결행하는군요. 네, 물어보는 거죠. 이곳이 워낙 악수라서 만약에 저의 실전이었다면 여기는 두지 못했을 것 같아. 이거 워낙 악수라. 실전적으로 두고서 네. 살았습니다. 뭐 살기만 하면 전체로 봤을 때 괜찮다. 넷,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여섯, 이미 일곱, 교환을 이제 미리 물어보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길 또 당해요. 당하죠. 당해요. 다 당하네요. 안 사는 게 나아요, 이건. 예.
이제 맞게 되면 바로 네. 이 형태는 이제 늘어서 만년패인가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나중에 두다 보면 이 공배가 그렇게 많이 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물어보면 백이 역으로 나중에 젖혀버리면 이거 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한 6집 내고 사는 거고요. 다섯, 지금 물어본 다음에는 흑도 이제 일곱, 중앙 방면에 글쎄요. 거기까지 합니까? 이거는 백이 어차피 안 두는데요. 이거 조금 빠른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백이 뭐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손을 뺍니다. 여기서 안 둬요. 30초. 아. 하나, 그럼 그 다음에 해소가 안 됩니다. 따내도 넷, 다섯, 여기를 패를 버티면서 그냥 따내면 어차피 패예요. 여덟, 글쎄요, 약간 빠른 것 같은데요. 여기요. 이거는 단패의 형태 아닌가요, 오하는? 이거요. 네. 이거는 이 자체로 늘어진 패죠. 흙이 따내고서 여기를 한 번 더 둬야 되는 패고요.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팩이 나중에 또 뭐 이런 식으로 패를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하나,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둘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백이 당연히 손을 빼고요. 상변을 호구로 갔는데 몰아갈 생각인가요? 두텁게 뒀네요. 뭐 몰아가려는 느낌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긴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뭔가를 해야 될지조차도 조금 막막합니다. 30초. 하나, 최종 구단의 이수는 약간 빠른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다섯, 추후에 진행을 좀 보긴 봐야겠습니다. 여덟, 아홉, 뛰어나오네요. 우변까지 살려가네요. 거기 뛰어나오는 게 흑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한 점이 뛰어나와서 살아버리게 되면 집으로는 백이 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흑도 몰아가야겠어요. 네. 자, 우변에서는 공수가 뒤바뀔 것 같네요. 자, 정관장 황진단과 셀트리온의 10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 이춘규, 셀트리온 최정 선수의 바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백이 뛰어나와서 이곳을 지금 살리자고 했고 이제 공격 들어가죠. 밀고 늘어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약점이 있긴 한데요. 네. 이곳을 나오면서 이곳에 자충도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제는 끊긴 했지만 이곳이 잡히게 되면 끄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30초. 제가 약간 이수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느꼈는데 네.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렵긴 해요. 이거 뭔가 여기를 백이 먼저 나오게끔 약간 유도한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지키기에는 조금 싱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최종 구단의 이것은 상대가 안 받을 것은 이제 뻔히 알지만 뭔가 그 다음을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우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었다. 이런 전략이었을까요? 네. 일단 흙이 기분 좋은 것은 여기를 등을 두텁게 만들어서 이 상변 쪽에 뻗어나온 7점 자체가 공격권에서 벗어났다는 점, 이 장점이겠고요. 백은 이제 3번을 이곳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네. 30초. 그래도 날일자 정도로 두게 되면 셋, 넷, 다섯, 뭐 쉽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밀어 올리네요. 조금 더 두텁게 됩니다. 근데 이곳을 밀어 올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석점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흙도 젖혀서 여기까지 가능하거든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춘규 선수 생각은 안에서 뭔가 30초. 하나, 둘, 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아, 여기 따네요. 글쎄요, 여기 계속 이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따내자고 팩감을 쓰기도 좀 이상하고요. 네. 그냥 한 수를 더 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준다면 이거 일단 뭐 석점 30초. 머리를 하나, 두드리고 싶긴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뭐 예, 아홉, 여기는 뭐 더 이상은 백은 두기 어렵고요. 이 뻗어나온 돌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때 따내는 것을 노려봐야 됩니다. 네. 흙도 해소할 시간은 없는 걸까요? 이거 해소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한 수, 두 수, 세 수를 투자해서 이걸 잡았는데요. 둘, 지금은 네. 여기 석점머리 두드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여섯, 위쪽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데를 또 급소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몰릴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이 붙이는 것도 이제 안쪽으로 안형을 없애면서 이곳에 흙에 뭔가 좀 약점을 보강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곳을 짚어오는 것, 아니면 안쪽으로 안형을 파고드는 것, 예, 여러 가지를 방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비를 함과 동시에 이거 끊는 것을 보고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따내고요. 글쎄요. 따내네요. 예, 저는 그냥 계속 중앙을 두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를 예, 서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런 데를 급소를 가서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계속 두고 싶은데요. 예, 지금 끊어가죠. 네. 이건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아깝다. 백이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된 건데요. 물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수월하겠지만 이 교환이 돼서 오히려 약간 실리적으로 손해봤어요. 좀 도망을 가야 하는 입장인가요? 예, 지금은 단수 치고 나오게 되면 뭐 탈출에는 문제 없지만 네. 그림 자체는 둘, 글쎄요. 셋, 흙이 위쪽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아홉. 약간 백도 이제 최종 구단의 흐름대로 손 따라둔 느낌이 있어요. 여기 계속 뭔가 따내니까 뭔가 하나 두드리고 따낸 건데요. 계속 뭔가 중앙을 두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포인트 자체를 두 선수가 예, 30초. 하나, 둘, 셋, 결과적으로 중앙을 가져가는 쪽은 흙 쪽이 됐고요. 네. 일곱, 여덟. 글쎄요. 네, 확실하게 지켰고요. 뭐 나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뭐 밀진 않겠네요. 호구 치는 것까지 선수했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그냥 날일자 정도로 네. 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화패를 하게 될까요? 아니요, 여기는 저는 진짜 끝까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중요한 자리가 네, 아닌가요? 여기가 중앙이 네. 커 보이는데 넷,
글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간 대국자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바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고 둘 데가 없는데요. 이곳 당하게 되면 괴롭죠. 여기 늘어도 이거 안 받아줍니다. 당장 뭐 없습니다. 이걸 당하는 순간에 아예 나가는 형태가 굉장히 괴로워요. 붙이면 젖혀서. 단수 선수하고 이으면 갇혔죠. 30초. 하나, 둘, 셋. 출기를 사용했다는 건 어딘가 좀 고민을 해봤다는 건데요. 결국 네. 나를 짜네요. 이럴 때 출기 한번 사용한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뭐, 또 대국자의 입장이 되면 중요한 판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는 입장은 또 다르고요. 아까워요. 더 생각이 많겠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제는 네. 가야 돼요. 이건 계속 이거 따낼 수 없어요. 예, 이건 이제 나가면 축은 아니죠. 근데 늘어요. 장문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건너붙이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대편으로 붙여서 압박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으로서도 조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기 또 안 나오게 되면 이 한 점이 잡히면 굉장히 두텁거든요. 30초. 그럼 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네, 이거 한 점 잡히게 되면 백이 여기 나와서 한 것이 별게 없어요. 일곱, 여덟. 네, 나오죠. 네. 중앙 싸움이 계속 이어지겠군요. 네.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나와서 싸울 거면 굳이 이 한 수를 그냥 먼저 뒀으면 아예 이 어려운 형태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은 하나 기회 투자를 하고서 뭐 조금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글쎄요. 이 진행이 뭐 백의 흐름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30초. 하나, 늘겠죠. 둘, 밀어가야 되고요. 네. 뭐 밀어가는 방에 두 군데가 있지만 여기를 미는 것은 석점 머리도 아프고 그냥 늘었을 때도 또 여기를 받아야 받아야 되나요? 된다면 뭐 이 방향 자체는 지금 흑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밀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지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여기를 과연 하나, 당장에도 건너 붙였을 때 이 넷, 타개가 되느냐가 여섯, 네, 중요해요. 이게 타개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서 밀어갑니다. 바로 끝날 수 어, 있거든요. 이거- 최정구단이 칼을 뽑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가면 어떻게 이게 될까요? 왜냐면 지금 건너붙이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수 없는 게 이게 이렇게 두면 백이 치받아서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흙이 괴로울 수 있겠네요. 이게 축이 잘 안 되고요. 늘어져 있으면 이 약점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은 10초. 하나, 당장 이걸 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붙여가네요. 바깥으로 갔어요. 붙여가요. 흙도 모양이 사나워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끊어가는 형태가 나오면 흙도 약점이 분명 생기거든요. 하나, 둘, 백이 뭐 이런 거 젖히거나 이런 거 젖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건너붙이는 것이 바로 듣기 때문에 네. 생각할 수 없고요. 치받았고요. 지금 치받아야 돼요. 이 모양으로만 보면 흙도 뭔가 이 급소 자리를 놓친 느낌이 들고요. 글쎄요, 뭐 이 진행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어려워요. 승부처 자리를 맞았습니다.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사실 뭐 되면- 이런 거 젖히는 것도 돌의 네. 흐름으로 보면 괜찮긴 한데 하나,
그냥 단순하게 지금 빈삼각으로 나와버리면 이미 이 자체가 뭔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막고 끊고 나오고 된다고 하면 이 교환 자체가 득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죠. 네. 지금은 또 특별한 수를 찾기는 어렵고요. 막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이 끊어가게 되면 서로 되돌아갈 길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흑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나오는 이렇게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행마를 했을 때 하나, 축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늘고 여기까지 밀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머리를 두드림을 당하는 순간 굉장히 괴롭고 오 뭔가를 자, 보여주네요. 예상치 못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수입니다. 약간 그 멋있긴 하지만 딱 한눈에 봤을 때도 굉장히 엷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교환이 있으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일단 그것도 지금 30초.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나, 여기를 나오게 되면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왔죠. 일단 중앙을 어떻게 차단해야 돌려놓은 거죠?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여기를 차단을 하고서 나오게 되면 일단 여기를 계속 둬야 돼요. 뭔가 둬야 되는데 네. 지금 괴로운 것이 막기도 좀 그렇고 물러나기도 좀 그래요. 물러나면 백이 뭐 이런 데를 또 선수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맛보기로 할 수 있거든요. 아. 치봤네요. 계속 거기로 갑니다. 글쎄요, 뭐 최종 구단이 약간 잘 안 될 것 같은 전투를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30초. 예,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 둘, 돌이 부딪혔을 때 전투력이 극강이라서 다섯, 예,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흙이 좀 괴로워요. 중앙과 백 대마 전체를 좀 양쪽으로 노려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흙이 걸려있는 엷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양쪽을 다 노리다가 다 놓쳐버리면 그 엷음은 흙이 고스란히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 자체가 흙이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늘었어요. 일단 그곳을 늘어서 백이 뭔가 뚫어서 나오게 되면 이 넉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요. 근데 이 한 점을 흑도 희생타로 해서 뭔가 이것을 선수를 하고 받을 때 이 중앙에 5점을 취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둘, 글쎄요, 이런 결과가 돼서 5점을 취하더라도 이거는 여섯, 일곱, 결코 흑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앙따냄도 네. 피해가 크죠. 빵따냄도 자세가 훌륭하죠.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예를 네. 들어 흙이 여기 와 있고 둔다고 하더라도 이거 깔끔하게 뭐 잡기야 잡겠지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 약점이 남아 있고요. 끊는 게 있죠. 마지막 하나, 둘, 막아갔고요. 정말 한 점 빵따냄 내어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뭐 네, 다른 변화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중앙을 잡겠다. 이런 작전이었군요. 네. 근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30초. 중앙 사실 잡아도 한 15집밖에 안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배그 끊어야죠. 잠깐만요. 거기요. 거기 교환은 뭐 하나는 손해가 있다.
없다는 얘기죠. 네. 네, 뭐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어? 어? 왜 그게 말이 되나요? 좁혔을까요? 아니 여기를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두는 거죠? 1억? 어? 일단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되죠? 이 끼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받으면 이걸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를 나왔을 때 또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라 괴롭고요. 지금 나오게 되면 굉장히 괴로운데요. 한 번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여기 안 나옵니까? 예, 여기 나오고 이렇게 치받으면 이거는 나가는 것도 지금 자체로는 되는 것 같은데요. 끊고 이곳을 이제 뚫는 게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자체로 따내면요. 이어야 되는데 막아서 이거는 패인가요? 패가 되죠. 근데 이 패가 되면 이거는 흑은 지면 완전히 대책이 없고요. 둘, 백은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넷, 다섯, 여섯, 일단 나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덟, 아홉, 뚫어갔죠? 이건 어떻게 하죠? 너무 괴로운데요, 이거는요? 그래도 여기는 맞고 시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이거 최종 구단이 둘,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거 넷, 우선 쌍립을 섰는데 우측도 좀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백의 선택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다시 그냥 한 점을 따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뚫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애초에 중앙을 좀 버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음이 여기 좀 편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냥 뚫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터워요. 아홉, 움직이나요? 그거 움직이는 것은 글쎄요. 굳이 여기까지 둘 필요가 길이 좀 있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냥 여기 뚫고서 이거 5점 그냥 버리면 되는데요. 이거는 5점을 잡는 흙 자체가 더 괴로워서요. 이거 왜 나왔죠? 이거 다시 막히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흙은 이거 무조건 막아가야 돼요. 일곱, 여덟, 네. 여기 왜 안 나옵니까? 백이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글쎄,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 자리를 나왔어요. 여긴 안 그래도 흙이 막고 싶었던 자리인데, 세종구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막아서 뚫린 거잖아요. 그거 뚫고 나와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섯, 살렸기 때문에 뭔가 백도, 아홉, 백도 흙을 좀 노려보는 작전을 찾아볼 수 있나요? 글쎄요. 사실 외길이라면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선택지가 많았고요. 또 더군다나 마지막 초읽기다 보니까 좀 고민 끝에 착수한 수의 AI 그래프가 좀 움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백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어차피 둬야 되면 이거 대학수거든요. 어차피 잡혀요. 흑은 둬도 그냥 막았을 텐데 백의 돌이 이상한 데에 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뚫고서 확실하게 했다면 보다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곱, 지금은 그냥 따낼 수밖에 없고요. 네.
중앙을 오히려 좀 보태주게 네.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잡혔어요. 이건 못 살립니다. 왜냐면 이 막으면 끊어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나오게 되면 나와서 둘 때 수가 안 늘어요. 네. 바로 네. 조여갈 수가 한 수도 안 있네요. 늘어요. 그래서 이곳에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뒷맛은 없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둑은 아주 다시 정말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그래도 흑이 5점, 6점을 잡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백으로서는 우세를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장면에서 좀 과수가 나오면서 예, 다시 어렵게 만들었네요. 네, 마지막 이런 자리가 지금은 뭐 가장 크죠. 두텁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같습니다. 아, 정말 아까에 비하면 많이 좁혀졌어요. 네, 이건 사실 그냥 5대5 같아요. 예. 자, 지금 이 우하는 어떤 자리일까요? 네, 그냥 지금 패 상태죠. 이게 늘어졌습니다. 백도 팩감을 써야 할까요? 글쎄요. 보통 이런 자리는 그냥 두 번, 패감을 쓰기보다는 그냥 다른 거 두 번 두고 흙이 따내고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패감을 쓰네요. 패감을 썼어요. 약간 서로 어렵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계속 따낸다는 것은 이거는 뭐 앞일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백도 계속 하네요. 아, 뭐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자리일 수밖에 없고요. 네. 마지막 뭔가 바둑이 폭발적으로 전투가 붙는 바둑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있죠? 여섯. 그러니까 서로 약간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뭔가 펀치를 주고받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묘하게 균형이 맞고 있고요. 아, 거기서 뭔가 전단을 구합니다. 물어보나요? 이제 이 한 점을 효과적으로 뭔가 살려오면서 크게 네. 뭐 공격까지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두지 않으면 이제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막으면 이것까지 선수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주게 되면 이 저침만 흑의 손으로 돌아와도 마지막 뭔가 흑의 입장에서는 좀 활용이 됐고요. 네. 여기는 여차하면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섯. 확실히 이 교환이 되면 좀 편해집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백은 여기를 둘 때 이런 식으로 이 형태에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흑을 조금 괴롭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까지 다 이어주고 두는 것은 이건 많이 당했어요. 흑도 젖히고 찝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이 교환 자체는 좀 고려해봐야 돼요.
과연 이 패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춘규 선수와 최정 선수의 바둑입니다.